자, 이번에는 의문의 변동 중에서 첨가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첨가 현상에서는 니은 첨가의 예문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예시 단어들로 첫 번째 한여름이 있습니다. 여기 한이라는 단어와 여름이라는 단어가 결합돼서 고여가 될 때 여기 여 있죠. 이렇게 이중모음 앞에 그러니까 두 번째로 결합되는 단어의 첫 음이 이중모음일 때 니은이 첨가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이라는 단어와 여름이라는 단어를 결합하면서 여기에 니은 첨가됐죠. 이게 이제 니은 첨가입니다. 솜니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솜이란 단어와 이불이란 단어가 결합되면서 여기에 니은이 첨가된 겁니다. 자, 그리고 코날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날이라는 단어가 결합되면서 얘가 그 사이에 니은이 첨가돼 버립니다. 이렇게 니은 첨가. 그래서 콧날이라고 표기가 되고요.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또 뭐 생각하셔야 되느냐? 이 코하고 날이 결합하면서 니은이 첨가되는 것이 사이소리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이소리 현상이 나고 그 다음에 앞 음절에 여기에 받침이 없으면 시옷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기를 할 때 어떻게 표기를 하느냐? 여기다 이렇게 시옷을 표기해 줍니다. 그래서 콧날은 표기 자체가 콧날 이렇게 표기를 해주고 발음은 이렇게 콧날 이렇게 니은으로 발음을 해줍니다. 자, 이런 케이스가 또 있습니다. 이라는 단어와 몸이라는 단어가 결합하면서 그 사이에 니은이 첨가됩니다. 이렇게. 자, 이게 이제 니은 첨가 발생했죠. 자, 그런데 이것을 사이소리 현상의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앞 음절 있죠. 앞에 발음이 그 받침이 없으면 여기에다가 뭘 넣어주는 거냐? 발음할 때는 니은을 넣어서 이렇게 발음을 해주고요. 표기할 때에는 여기에다 이렇게 시옷을 표기해서 잇몸 이렇게 표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좀 전에 얘기해줬던 것처럼 이렇게 일단 사이소리 현상에 니은 첨가가 있고요. 그리고 된소리 대기가 있습니다. 여기 뱃사공 같은 경우가 그러는데요. 배라는 단어하고 사공이라는 단어가 결합됐습니다. 그러면서 사공의 첫 음절, 이 초성인 시옷이 된소리인 쌍시옷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첨가가 아닙니다. 교체의 된소리 대기 현상인데 사이소리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예문입니다.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에는 이렇게 된소리 대기나 또는 니은 첨가 또는 뭐 나뭇잎에 해당하는 니은 첨가 등이 있습니다. 여기 뱃사공 역시도요. 두 단어가 결합될 때 된소리 대기가 발생했고요. 된소리 대기가 사이소리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사이소리 현상은 된소리 대기와 니은 첨가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사이소리 현상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여기 앞 음절에 받침이 없죠.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시옷을 이렇게 표기해 주는 겁니다. 사이소리 현상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표시해 주는 것이 사이시옷 표기야. 그래서 뱃사공은 이렇게 뱃사공 이러면서 표기에 시옷을 넣어서 이렇게 표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뭇잎 같은 경우에는요. 나무라는 단어와 잎이라는 단어가 결합되면서 여기 니은이 첨가됩니다. 니은이 두 번 첨가되는 것 역시 사이소리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 나뭇잎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표기가 될 때 사이소리 현상인 니은 첨가가 발생했기 때문에 표기는 이렇게 합니다. 나뭇잎 이렇게 해서 시옷을 넣어서 표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금 여기까지 대부분이 다 니은 첨가였었고, 그 자음 첨가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모음 첨가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여기 피어가 피여로 발음되는 겁니다. 뒤에 있는 어 같은 경우에는 단모음입니다. 그런데 얘가 발음이 될 때 여로 발음이 돼요. 자, 그렇다면 얘는 단모음이고 여는 이중모음인데요. 이중모음은 이 반모음과 여 같은 경우에는 어 단모음이 결합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어 단모음은 그대로 있는데요. 어떤 게 하나 생겼죠? 뭐가 생겼어요? 반모음이 생겼죠. 자, 그래서 이거 하나 잘 기억해 두십시오. 만약에 반모음 첨가를 그러니까 첨가로 본다면 반모음을 하나의 의문으로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중모음의 모음의 개수 몇 개예요? 아니면 의문의 개수 몇 개예요? 라고 하면 두 개로 대답해야 되는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만 하나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조금 있다가 뒤에 예전에 이제 축약에서 이전까지는 축약으로 설명했다가 이제 단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해서 이중모음으로 되는 것은 반모음화로 그 설명을 합니다라고 해서 교과서가 다 바뀐 건 아닌데 한 절반 정도의 교과서에서 그러니까 반모음하를 즉 단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해서 이중모음으로 된 것을 축약이 아니라 교체로 설명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부분에서 저희가 했었던 거 있죠. 자, 자음이랑 자음의 분류표 다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모음에서 단모음이랑 이중모음 있는데 다 따로따로 구분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첨가에 대한 대략적인 개념 설명들이 다 끝났다면, 제가 이제 사이소리 현상을 정의하는 이렇게 개념들을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이소리 현상과 그리고 니은창과에 관련된 설명을 해줄게요. 여기 위에 추가적인 부분이 있는데 고유어와 교우어의 결합이거나 아니면 뭐 고유어와 한자의 결합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간략하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문제 풀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신에서 문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한자와 한자의 결합인데도 불구하고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신을 준비하실 때는 따로 암기하시면 되고 수능에선 그걸 내지 않습니다. 여기 사이소리 현상을 설명할 때 뭐라고 나오냐면 두 개의 형태소 또는 단어가 어울려서 합성명사를 이룰 때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인 겁니다. 자, 앞말의 끝소리가 울림소리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울림소리에는요, 모든 모음과 그리고 자음 중에서는 이응, 미음, 니은의 비음과 그 다음에 유음, 리을이 있습니다. 자, 뒷말의 첫 소리가 안울림 소리, 예사 소리이다면 이렇게 돼 있죠. 예사 소리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기역과 쌍기역과 키역이 있다면 기역이 예사 소리인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뒤에 예사 소리가 된 소리로 변하는 일이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된 소리 되기를 이야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뱃사공입니다. 배라는 단어와 사공이라는 단어가 결합했는데 앞에 뭐라 그랬냐면 앞말의 끝소리 이렇게 되는 앞말이 이 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끝소리가 보면 여기 중성인 여기 모음 있죠. 모음으로 끝났습니다.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모든 모음은 울림소리입니다. 그래서 앞말의 끝소리가 울림소리로 끝났죠. 뒷말의 첫 소리가 안 울림 예사 소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뒷말의 첫 소리는 여기 시옷 있죠. 시옷은 그러니까 그 자음 중에서 울림 소리인 이응, 미음, 니은, 리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안 울림 소리 맞고 예사 소리 맞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예사 소리가 된 소리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시옷이 쌍시옷으로 바뀌는 된 소리 되니까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것을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라고 해서 자, 뱃사공에서의 이 된 소리 되겠죠. 얘는 사이소리 현상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기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음을 표시하는 사이시옷을 적어줍니다. 어디에?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다면 즉 받침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뱃사공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사이시옷을 이렇게 표기를 해준 겁니다. 자, 그런데 사이소리 현상이 이렇게 된 소리 되기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합성 명사를 이룰 때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요. 그 다음에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이나 미음일 때 니은 소리가 덧나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니은 첨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라는 단어와 모음이라는 단어가 결합될 때 그렇습니다. 앞말이 이 모음으로 끝났죠. 그 다음에 뒷말의 첫 소리 모음이니까 미음으로 시작되고 있죠. 자, 코와 날이라는 단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말이 코 이렇게 해서 모음으로 끝났죠. 그 다음에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으로 시작됐죠. 이럴 때 니은 소리가 덧나요 라고 해서 잇몸, 콧날 이러면서 니은 첨가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럴 때에도 그 역시 마찬가지로 사이소리의 현상이 하나로 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뒷말의 첫 소리가 이야, 여요, 유일 때에 니은이나 니은, 니은이 덧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보면 한여름이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얘 역시 마찬가지로 합성어죠.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 소리가 여기는 여이죠. 여로 시작됐을 때 니은 소리가 덧나요. 여기 니은 있죠. 솜니부이라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단어가 여기 이로 시작됐죠. 그때 니은 소리가 덧나요. 그래서 솜니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깨와 입이 결합할 때 여기에 있는 뒷글자가 예인 것이에요. 그런데 얘가 무엇으로 시작됐느냐? 이로 시작됐죠. 그래서 깻잎 이라면서 니은이 첨가됐습니다. 나뭇잎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뒤가 이로 시작됐죠. 그리고 나서 나뭇잎이라고 해서 니은이 첨가된 케이스인 겁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에 여기에다가 결국에는 니은이 첨가되는 경우나 니은이 덧나는 경우에도 이것도 사이소리 현상의 하나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간략하게 사이소리 현상은 자, 여러 가지 이제 합성 명사이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된소리 대기가 일어났거나 아니면
니은이 니은 첨가됐거나 니은닌이 첨가되었을 때 얘를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때 여기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면 사이쇼 적어줍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 솜니불이나 한여름 같은 경우에는 앞에 모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받침이 있죠. 그래서 사이쇼 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깨잎이나 나무잎 같은 경우에는 모음으로 끝났죠. 그래서 얘네 들은 표기할 때 앞에다가 시옷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나뭇잎 이렇게 표기해 주거나 아니면 여기에는 깻잎 이렇게 시옷을 넣어서 표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었던 거 이제 모음 첨가 중에서는 반모음 첨가가 그것도 이 반모음 첨가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들어갑니다. 왜냐면 모음 중에서 단모음이랑 이중모음을 다 암기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피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아까 설명했던 거 기어가 기여로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대어가 대여로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니오를 아니오라고 발음하는 것 역시도 오 같은 경우가 이 반모음에다가 오 단모음이 결합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이 반모음 첨가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첨가의 여러 가지 개념 설명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